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 한번 해보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5%대 빠지고 있는 코스피가 5.7%나 빠지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5%나 빠졌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언급해 드렸던 환율, 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제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오후 7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재밌지 않나요? 재밌으면 오후 7시에 보러 오세요. 이번 주는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니까요. 내일 오후 7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같이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퇴근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일부러 하는 거니까요. 오며 가면서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주식에 대해서 궁금증들도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운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오셔가지고 궁금증도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고 뭐 궁금증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알차게 준비한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조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많이들 내일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준시라는 그 코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지수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난주 수요일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왔죠. 근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뭐 이야기를 한겁한 건 아니지만 물가 올라가는 것이 좀 신경이 쓰여서 앞으로 금리를 좀 제약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ECB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주가가 빠지는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다음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이제 매파적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 지금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았나.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 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요 계속 달러 가격이 자꾸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싸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 비싸게 나가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는 1,000원이었는데 나갈 때 1,500원이라고 에이씨 내가 주식으로 번 거 다 날리게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1달러 주고 1,000원으로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1,500원까지 50% 수익을 냈는데 나갈 때 다시 1달러면은 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나가자라는 분위기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자꾸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들어올까요? 라고 한다면 이 전쟁 리스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 이 고유가가 결국 타격을 입힐 건데 어느 국가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인가 했더니 산유국들이 아니라 서방에 있는 산유국들 그런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죠. 아시아권 우리 어딥니까?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같은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악영향이 생길 수 있는데 아시아권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경제 상태를 보니까 취약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IMF에서도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뱉고 있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탈출 러시라고 하죠. 한국에서 돈 빼자, 야 돈 빼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식도 팔아버리게 되고 달러를 자꾸 사재기 하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유가도 올라가, 환율도 올라가 미칠 지경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디램 가격 올라가서 좋다 하긴 했는데 너무 비싸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수요를 생각해서라도 비싸게 사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면은 굳이 안 사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디램군도 어쨌든 원자재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쪽이 이렇게 비싸지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AI 프로젝트를 좀 더 미루는 게 어떨까? 지금 너무 비싼데 공사도 그렇잖아요. 야 요즘에 시멘트 가격 비싸대, 목재 너무 비싸대, 야 공사 좀 미룰까? 하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수요가 지금 갑자기 떨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 유가부터 해서 운송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만약에 반도체 만드는 데 대한 생산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된다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마진 남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율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약간 통틀어서 볼 때 전쟁이 이게 끝나지 않는다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뭐 48시간 안에 끝내자, 24시간 안에 협상하자, 협상하고 있다, 이란 좀 있으면 항복할 거다, 길면 길수록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고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미국 입지가 불리해지죠. 전쟁 일으켜놓고 경제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봉쇄할 거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쪽으로 볼모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란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인질로 잡고 미국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치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다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수는 좀 안정권에 들어간 편입니다. 아니 오늘 매도 사이드카 걸렸는데 어떻게 안정권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냥 실태, 이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는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나라 시장의 실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카 걸렸다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장치인데 5%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 정도 흔들리는 곳이구나. 이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제가 길게 본다면 차트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냥 약간 이 형태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횡보인 거죠. 그래서 위쪽에서 흔들리는 이런 횡보의 큰 틀을 갖고 가지 않을까. 요 틀이 이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맞춰드리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예상으로 한다면 제 경험상 횡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횡보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부터 해가지고 상패 테마라고 하죠. 상패가 될 만한 기업들 이제 그 주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상패될 수 있으니까 상패 테마들도 그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매 방식은 늘 똑같다. 그냥 중소형주들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조금 매매를 해서 잡아놓고 튀어 올라갈 때 팔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별로 어려울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5,800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자 였지만 5,8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좀 모아간다 생각하고 조정 들어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 비중 늘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비중을 늘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 종목 사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미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려 있을 거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가 낮출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을 사버린다면 현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려온 종목, 내가 들고 있는 내려온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 많이 거셔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2-3153-2641번으로 11시 55분부터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진단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사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큰 의미가 있어서 올라왔다라고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의 종목이 지금 한 6, 7개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게 의미가 있어서 올라왔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정원엔서시스라든지 우리로라든지 또는 뭐 오늘 ENM 이런 기업들 올라와 있는데 뭐 뚜렷한 테마가 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주가 변동, 액면 병합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빛과전자와 같은 이런 뭐 통신 관련주들이 요즘 좀 뛰어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을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모든 섹터들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통신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봤던 섹터긴 합니다만은 언급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섹터들 다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 관련주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된 거예요. 대한광통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뿐인 거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섹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통신 관련주 작년 초쯤에 제가 이제 6G 이야기하면서 올라간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6G 이야기하면서 6G가 도래된다. 6G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 올라갈 섹터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상담할 때도 많이 해드렸지만 저도 주력으로 보고 있던 섹터는 아니었다 보니까 뭐 5G에 대해서는 저도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5G 관련주들이 지금 좀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따라붙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 거죠.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KEC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움직이긴 하는데 KEC는 자동차 부품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바닥에서 튀어오르고 동전주라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지금 이제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네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하이브죠. BTS가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주가가 이렇게 16%나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원래 기대감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그 이슈가 끝났을 때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법이죠. 하지만 또 그 실망이 큰 만큼 다시 또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만 대응하면은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상담 받으셔가지고 추매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저는 약간 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한테 좋을 거 전혀 없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뎌지잖아요.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무뎌져서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뭐 친구들 보면은 통금 시간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통금 걸렸을 때는 뭐 죽겠다 살겠다 뭐 살겠다 죽겠다 이러고 했었는데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막 집에 뛰쳐 들어가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처음엔 힘들지만 적응하면 사람이 참 그냥 다 적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전쟁 리스크도 한 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적응을 할 겁니다. 적응하고 나면은 다음에 뭐 미사일 쐈네, 전쟁이 나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뭐 핵폭탄이 떨어졌다던가 옛날에 9.11 테러처럼 뭔가 진짜 심각한 테러 상황이 번지는 형태로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뭐 시장은 이제는 요동치는 게 점점 잦아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전쟁 났을 때 빠졌었던 이 20%대 하락에 비해서 지금 확전된다 하더라도 막 5, 6%대 빠지고 저 때보다 환율이 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변동폭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변동이 생겼어요. 어제 변동이 생겼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변동폭 자체가 매우 줄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전쟁 처음 났을 때 막 팍 튀어 올라가가지고 4, 5%대까지 막 튀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오늘 올라가는 게 0.5%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물론 1,500원 넘어섰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좋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발작이 줄어들고 발작의 형태가 점점 잦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화들짝 놀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뭐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 된다면 제가 언제든 역발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변동이 끝났고 안정권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또 이런 악재가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대응 전략을 다시 짜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대단한 이슈가 없길 바라야죠. 뭐 이제 또 뭐 핵폭탄 터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전쟁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해야 되는 건 이제 전쟁이 확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내일 오후 7시입니다. 덜도 말고 7시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요즘 생각하는 게 그 라이브 방송에 300명 넘겨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라이브 꼭 참여 한번 해주세요. 제가 구걸 한번 합시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